정의원 후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김종민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소방관의 날을 맞이해서 중요한 공약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민입니다. 소방관은 시민을 지킵니다. 서울시는 소방관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앞서서 지난 5월 1일 구조활동 중 주치자 폭력에 의해서 순직하신 고 강연희 소방관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일이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국제 소방관의 날입니다. 국제연합은 매년 5월 4일을 국제 소방관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호주에서 소방관 5명이 대규모 산불에 맞서 싸우다 순직한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제정된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11월 19일 소방의 날이 있습니다. 이 소방의 날이 국민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국제 소방관의 날은 소방관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임기 중 순직한 소방관은 51명에 이릅니다. 5명의 순직이 국제 소방관의 날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평균 5명씩 순직하는 한국 사회 소방관들의 노동 환경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 강연희 소방관의 죽음은 화재 진압이 아닌 구조 과정 중 주치 폭력이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전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소방관이 이틀에 한 번씩 매 맞는다는 가사겠습니다. 소방관은 이틀에 한 번씩 매 맞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소방청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총 870건의 소방관 폭언 피해가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218건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전국에서 2위로 총 165건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소방관의 폭언의 사유는 놀랍게도 음주자 폭행이 90.7%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2년, 특히 2012년 93건에 비해 2016년에는 200건에 달하여 2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구조 업무 중 소방관 폭언 피해가 증가한 이면에는 처벌이 미비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지만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집행에만 기대하기에는 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받아야 할 소방관이 동정의 대상이 된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저 김종민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책임감 있게 나서겠습니다. 생명은 존엄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소방관이 서울 시민을 지켰던 것처럼 서울시는 소방관을 지키겠습니다. 첫 번째, 김종민은 서울은 소방공무원의 노동이 당당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소방관의 정원과 처우를 국제 기준으로 상향하고 소방공무원의 노조 설립과 단결권, 단체 교섭권을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소방관들은 2017년 한 해에도 2만 3천여 명의 귀중한 서울 시민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소방관 증원과 처우 개선에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민 옆에서 가장 먼저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는 아직도 미비하기 일대없습니다. 소방관들의 노동 환경을 가장 앞장서 개선하여 노동이 당당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 명의 소방관이 감당하는 인구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은 1,089명, 미국은 1,075명, 프랑스는 1,029명, 일본은 820명 등으로 한국은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1인당 1,410명의 인구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방관은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 다음으로 많은 월 평균 144.8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 부족 상황으로 인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소방관의 정원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기에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과 지리적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기준을 참고하여 소방관의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법의 노조로 머물러 있었던 공무원 노조가 얼마 전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노조할 권리는 이제 시대 정신입니다. 당연하게도 소방관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서울시가 소방공무원의 노조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보장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종민의 서울은 소방관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서울입니다. 소방관을 위한 전문 심리치유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내용은 보도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김종민의 서울은 소방관도 안전한 서울입니다. 안전한 구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구급대원 출동 시 경찰 동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조, 구급 업무 중 폭행, 폭언 피해를 당한 사례가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지난 5년간 총 165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미비합니다.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으로 그치고 있으며 실제 소방관 개인이 고소 고발하기 전까지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익산 여성 소방원의 죽음도 이미 예고된 비극이었습니다. 구조활동 시 폭행과 폭언이 문제가 되자 소방관에도 제약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역할을 다른 공무원들에게 확대하기보다는 지방경찰청에 적극 협력해 지방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주치로 인한 구조활동 요청 시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구급대원 출동시 지원할 전담 경찰 인력을 확충하여 소방관들의 안전도 지켜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김종민의 서울은 골목에서 안전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서울입니다. 위기 관리를 민관 협력 안전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내용도 마찬가지로 보도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고된 죽음을 무기력하게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소방관이 시민을 지켜왔다면 서울시는 소방관을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서울은 모든 생명이 존엄하고 안전한 서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